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따른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기 전에 그 별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에 관련한 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 소멸에 따른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상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후에 30분에서 90분까지 상승한 뒤에 하강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음주를 하고 나서 30분에서 90분까지 쭉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하강하는 거죠. 술자리가 끝나고 술 마시고 나서 최종적인 술자리가 끝난 때로부터 30분에서 90분까지 최대 90분까지 쭉 하강하고 상승하고요. 그 다음은 딱 하강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음주 후에 90분 후에 최고치가 이르는 것이고 90분이라고 하는 게 운전자한테 가장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0분에서 90분까지인데 30분에서 90분까지는 상승합니다. 그 다음은 하강할 때 하강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나중에 이거를 이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서 최종적인 수치를 산출할 때 이 하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플러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데 요 상승 부분을 최대한 길게 잡아줘야 이 플러스라는 부분이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이 30분보다는 90분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산할 때는 플러스 할 때는 이제 플러스 시킬 때는 가장 적은 수치를 플러스 시켜주는 게 운전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시간당 0.008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빼줄 때는 많이 빼줘야 되죠. 많이 빼줘야 운전자한테는 이제 낮은 음주 수치가 되기 때문에 많이 빼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0.03%를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이제 바꿔 말하면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은 분해 소멸 부분은 이제 가산될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거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수치 시간당 0.008%를 이제 플러스 될 거니까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알코올의 흡수 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산 마이너스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이 빼줘야 되죠. 많이 빼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시간당 0.03%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최종 음주 시점은 23시입니다. 최종은 23시고 단속은 33분 후에 단속이 됐네요. 그 다음에 호흡 측정을 했습니다. 23시 36분에 했고요. 그래서 0.06이 나왔는데 운전자가 나 인정 못하겠다. 나 체열하자. 그래서 경찰관들이 이제 가까운 그 병원으로 가가지고 체열을 했습니다. 체열을 하고 이제 통상 2주 후에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혈액 감정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 체열에 의한 음주 수치가 통보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체열 수치가 01시 50분이죠. 이제 0.046%입니다. 그래서 0.046%를 적용해버리면 이때 운전자는 이때 사례도 당시 음주운전의 기준 수치가 0.050% 이상이었기 때문에 체열에 의한 음주 수치가 0.050% 미만이어서 음주운전이 불성립돼가지고 훈방조치 종결입니다.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그러면 이거를 적용했다면 끝난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근데 이 0.046%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경찰에서 커트시켜서 이 단속될 시점 이때의 음주 수치는 아니잖아요. 피 뽑았을 때 병원에서 이때의 음주 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속됐을 당시에 음주 수치를 산정을 해야 이것이 음주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0.046%를 기초로 해서 이때의 음주 수치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최종 음주 시간으로부터 이제 가장 유리한 90분까지는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90분은 23시니까 00시 30분까지 23시에서 00시 30분까지가 30분이 이제 최종 음주입니다. 그러면 23시부터 00시 30분까지 쭉 이렇게 상승을 하고 00시 30분부터는 이렇게 하강을 하는 거죠. 최종 음주인 23시부터 00시 30분까지 상승을 하고 00시 30분에서 이렇게 하강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의 이 당시의 음주 수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0.046에서부터 요 최종 음주 90분까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최종 음주 후 90분부터는 하강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강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술이 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금씩 깨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깬 만큼 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0.046%에다가 요때의 시점에 음주 수치를 알려면 0.046에서 뭔가를 플러스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이때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를 해줄 때 가장 유리한 0.008을 대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00시 30분부터 01시 50분까지 80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 위드마크 감소치 시간당 0.008%를 계산해서 더하면, 그러니까 0.046%에서 요 시간당 감소치를 더하면 0.0566%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때 요 시간적 갭을 계산했기 때문에요. 요때 0.0566%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0.0566%. 근데 이거는 0.0566%는 이때의 음주 수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때의 음주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23시부터 00시 30분까지는 쭉 상승하다가 여기에서 하강합니다. 상승하다가 하강합니다. 하강했기 때문에 플러스 해주는 것이고요. 상승합니다. 쭉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시점과 호흡 측정 시점은 최종 음주 상승기 안에 있습니다. 요거는 상승기 안에 있다는 얘기죠. 상승기 안에 있습니다. 상승한다는 얘기죠. 상승한다는 얘기는 빼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빼어줄 때는 운전자한테 가장 유리한, 빼어줄 때 시점은 23시 30분 단속 시점일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23시 30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상승기 최고도로 이르렀을 때 00시 30분 57분에 대해서 감소치, 가장 큰 감소치를 운전자한테 가장 유리한 0.030%를 여기에 적용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빼어줘야죠. 그러니까 위드마크 공식을 플러스 해가지고 00시 30분 당시의 음주 수치 산출된 0.0566% 이 수치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이 상승기 안에 있는 요 단속 시점,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상승기 내에 있는 거니까. 예. 요 단속 시점과 요 00시 30분 사이 이 시간적 경과에 따른 감소치 0.03% 계산되어진 거를 빼어주면 이 단속 시점에 음주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왜 0.03을 적용 안 했나? 당시에는 설사 0.008%를 적용하더라도 0.049%다. 바꿔 말하면 0.03%를 적용하면 더 낮아지겠지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더라도 어차피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0.03%를 적용을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태도도 그러니까요. 다 그 위드마크 공식 일반론을 얘기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상승기와 하강기가 복합되어 있는 사건, 복합적으로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에 의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그 위드마크 공식 실제 사례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혹시 그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추가적인 동영 영상이나 아니면 대댓글 형식으로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예, 오늘
그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